자, 지난주에 우리 그 피보나치의 나선형 구도 이거를 황금 분할법을 배웠죠. 1대 6, 몇이야? 1.6, 1.68. 681은 618. 자, 다시. 1.68, 618. 아니, 메모는 왜 한 거야? 아니, 대답도 못할 거 메모를 왜 했어? 1안 갖고 갔어요. 1.18입니다. 618. 뭔 놈의 1.6이 1.618입니다. 네. 어, 네, 6자를 빼먹었네요. 네. 가로 세로 비가 1대 1.618이에요. 그죠? 그게 황금 비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로와 세로 우리가 세워서 그린 거기 때문에 그게 1대 1.618. 그럼 내가 가로를 16으로 했을 때 16 곱하기 1.618을 곱하시면 되죠. 그럼 이쪽에 세로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사각 비례로 종이를 자르고 남는 것이 또 길이감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오면 그 안에서 또 정사각형을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또 길이로 나오는 직사각형이 나오면 거기서 또 정사각형을 잘라내시고 해서 4분 원을 그려서 얘를 쭉 이렇게 연결하고 찾아내는 정사각형 안에서 4분 원을 그리시면 얘가 마치 달팽이처럼 그런 원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가장 집중돼서 작은 원이 그려진 쪽이 우리 등대의 이 머리 부분에 왔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선이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 부분, 이 라인 안에 중요한 부분의 아이들을 그 위에 앉추면 그게 바로 아이팔로우 해가지고 눈의 시선 이동을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게 유도를 하자. 그거 지난주에 배웠었는데 그죠? 기억나시죠? 네. 진짜? 네. 근데 이제 이 황금 비례로 해가지고 면을 나누는 게 워낙에 조금 쉽지 않았죠. 네, 쉽게 우리가 3 곱하기 3 비례로 종이를 잘라서 지점을 찾는 것보다 훨씬 좀 어려웠어. 그렇죠. 어려웠긴 했지만 피해가는 것보다는 저거 나 한번 해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해봤다. 알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내 그림에다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그림이나 전시된 그림을 가서 볼 때, 사진을 볼 때, 이렇게 시선을 이동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 위치를 시켰구나 하면 또 감상의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자기가 이렇게 우리 목탄으로 하나 그리셨잖아요. 칼라 사진, 자료 사진 옆에다 놓으시고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칼라로 옮길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재료를 쓸 건지 그거를 이제 스케치한 걸 보고 옮겨 놓으실 건데 내가 한번 이렇게 단색화로 스케치를 한 걸 보고 채색으로 옮기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일단은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보다 내가 한번 그려봤기 때문에 이 전체 비례라던가 화면에 어떻게 앉혀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정리가 됐고 그 정리가 되면서 어디를 좀 더 중요하게 내가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거는 귀찮아 하시면 안 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작품을 하실 때도 이런 에스키스 과정들이 있어야 그림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내 계획에 의한 그림이 되는 거다. 사진을 옮겨 놓는 작업이 아니라 내 계획에 의해서 똑같은 사진을 보고 베끼는 그 같은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감이 있는 그림, 그 다음에 내 감성이 담긴 그림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저는 오늘은 오일 파스텔로 한번 스케치를 해볼 건데 스케치만 할 겁니다. 네, 아크릴도 똑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칼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것도 그 오일 파스텔로 한다 하더라도 밑색은 한번 칠하실 거예요. 밑색 칠하고 들어가는 거랑 안 칠하고 들어가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파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자, 무슨 색깔로 하면 좋을까요?
다 어디 갔어? 블루. 청색. 자, 이 그림이 고동색. 자,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분포도가 높은 색깔이 뭐예요? 푸른색이죠. 네, 푸른 하늘, 흰 구름 안에 푸른 그 그늘들이 있잖아요. 음영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도 푸른색이고, 그 다음에 하얀 등대에 진 그늘도 푸른색이야. 그죠? 그 다음에 바위는 약간 노르스름한데 노르스름한 바위에 그늘, 청색 그늘이 비치니까 거기는 약간 올리브 그린 계열의 누르스름한 색깔하고 푸른 바닷빛 색깔하고 섞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청색이 아니라 약간 그린 계열이 느껴지시죠? 그런 느낌의 색깔들이 지금 전체의 분포도가 많아. 그러면 제가 많이 얘기한 건데 밑색을 깔 때 계열색으로 까는 게 예쁘다 그랬어요. 약간 보색 계열 중에 그 밝은 명도나 중명도 정도의 색깔로 까는 게 좋다 그랬어요. 보색. 그죠? 보색이라 보색.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면 보색 중에 너무 보색, 완벽한 보색은 좀 진하고, 자, 무슨 색깔로 하면 좋을까요? 이제 질문들을 해야겠어. 이게 내가 고동색. 일방적인 그 수업을 하지 말고 이제 질문을 해야겠어. 쳐지세요. 답 안 해서. 답을 안 해서요? 네. 다 어디 갔어? 막 이러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서 미쳐요. 자, 그럼 붉은색 계열을 하나 쓸 건데 붉은색 계열 뭘 쓰면 좋을까요? 보라도 들어가. 보라? 보라? 고동. 고동? 고동 아니면 그 다음에 황토. 황토. 황토? 아까 한 자주. 우리가 자주 썼던 색깔은 한 명도 안 나오네? 자주라고 했었어. 여기 약간 자주. 주황색. 있었어. 자주. 자, 번트 시에나? 번트 시에나로 해도 좋고, 자, 해보죠. 번트로 해볼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얘래요. 누구야? 얘요. 반장이야? 네 마음대로 하세요. 뭐로 하던지. 꽃이다. 진짜 꽃이다. 지난번에 3분의 1 잘라고 그랬는데 네. 메모를 해놓고 이제 이제야 생각났죠? 네. 아까워서 못 잘랐어요? 아니요 메모해놓고 네. 깜찍한 거죠 네. 칼이니까요. 아니요. 네. 자, 그러면 저는 평소에 잘 안 쓰던 색깔로 번트 말고 핑크로 한번 해볼게요. 핑크 계열로. 그냥 핑크는 아까 그 자주색으로 해요. 파스텔 있는 색깔. 그 색깔로 하셔도 됩니다. 자, 핑크 계열로 할까요? 자, 조금 진한 걸로 할게요. 네, 쓸 거예요. 아주, 예. 자, 오일 파스텔을 쓰실 때는 오일 파스텔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를 그냥 다 쓰셔도 되는데 이 재료는 아까워 하시면 안 돼요. 물감도 마찬가지지만 얘를 자를게요. 네, 아이고 속쓰려? 칼로 선생님 이쁘게 안 잘라도 되나요? 뭐 그냥 편한 대로 자르세요. 네. 근데 재료는 재료일 뿐이고 그림 그리는 데 사용되는 재료가 가장 GR리를 잘하는 재료죠. 네, 이거는 아끼시면 내가 늘 하는 얘기는 재료는 아끼면 뭐 된다 그러잖아요. 너무 된다. 네. 이게 아끼면 얘가 지금 최적화돼. 얘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잖아요. 이렇게 재료를 사실 때도 그 포장지에 날짜가 적혀 있으면 좋은 재료예요. 네, 여기 재료는 아끼면 똥 된다 적었어. 자, 그거는 어서 오세요. 자, 그거는 안 했어요. 외자 그거는 안 했어요. 안 안 했어요. 적었어요. 자, 이런 거 그릴 때, 풍경 그릴 때 제일 먼저 그려야 되는 게 뭐라 그랬더라? 적었어. 제일 먼저 그리는 거 뭐라 그랬더라? 수평선, 직평선.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수평선. 그렇죠. 수평선 찾아줘야 되죠. 제일 먼저 수평선 찾아주시면 일이 적어지니까 그냥 쓱 한번 그리세요. 이 수평선 그릴 때 이 수평선의 위치도 그냥 절반 이 도화지의
도화지 전체 내가 그림을 그릴 크기의 절반에 위치시키지 마세요. 너무 그러면 아래 위 대비가 똑같아지잖아요. 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더 보기 좋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수평선이 너무 시선 밖으로 밑으로 떨어져 있어. 그럼 그림이 아래로 쏠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위치를 난 도저히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전체 3등분을 해서 3등분 지점 중에 아래칸에 범위하는 데다가 그 근처에다 놓으시면 돼. 근처가 이만큼 쑥 내려간 데 있지는 않겠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시고. 자, 그럼 그거 잡았어. 그럼 아까 여기가 수평선이다. 그죠? 수평선이 이 바위보다 뒤에 있네. 그럼 아래쪽으로, 뭔데? 자, 요만큼 내려온 지점에서부터 우리 등대가 들어가야 할 위치를 잡으세요. 자, 등대가 들어갈 위치를 잡았는데, 자, 잠깐만요. 약간 요거 움직일게요. 자, 등대가 다 안 보여서 제가 아래로 약간 옮길게요. 자, 그러면 이 등대가 들어가야 할 범위를 찍는데 내가 그리고 나니까 이 등대가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밖으로 튀어나가시면 안 돼요. 얘는 뭐야? 중요 부분의 아이잖아요. 그래서 시선이 여기에 꽂혀서 이렇게 움직여지게 만들어줘야 돼 라는 구도법을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럼 등대가 너무 위로 잘리면 안 되지. 그래서 등대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등대가 들어갈 중심선을 하나 쓱 그어주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야? 등대가 들어갈 전체의 이 바위의 폭. 바위의 폭이 여기서부터 이 앞에 가려진 거 요거 때문에 안 보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얘가 들어가야 할 위치를 먼저 잡아주세요. 자, 전체적으로 등대가 약간 화면을 왼쪽으로 살짝 치우치게 살짝 앉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바위를 올릴 건지 보세요. 자, 요걸 재가지고 이렇게 옮기시면 안 돼. 왜 안 돼? 몰라. 질문이 이상해. 질문이 이상해? 네. 아이구나. 이제 왜안 내 돼? 탓이네. 몰라. 이게 왜 안 돼? 자, 얘랑 같은 비율이에요. 얘가 작아요. 작잖아요. 이 전체 크기를 줄인 만큼 얘도 비례를 줄여라 라는 얘기죠. 자, 요걸 다 이렇게 잡아놓고서 여기 바위 그려주고 여기 막 뭐 그려주고 막 그러지 마시고 툭툭 그려주고. 자, 그러면 이 바위가 정해졌으면 이 등대의 폭도 얼추 정할 수 있죠. 네, 중심 쭉 올라갈까요? 자,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네. 그죠? 이렇게 좁아지는 등대의 폭을 정했어요. 됐다. 자, 그럼 여기 뭐가 막 있어? 그러면 일단은 요 등대의 폭 정해진 거 안에서 맨 위에 등대 저기 보면 불 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 몰라. 나도 모르겠네. 어쨌거나 이 등대 네, 간 모양 난 거 그 방향이 아래로 시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간 모양이 아랫면이 보인다. 그거 중요해요. 그것만 잘 맞추시면 됩니다. 네, 잘 안 보이는 것까지 설명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것만 맞추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들 툭툭 잡아주시고. 자, 원본 사진에는 등대에 창문 같은 거 너무 많다. 그죠? 생략하셔도 됩니다. 다 생략하진 마세요. 그리기 귀찮아서 생략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대의 폭을 싹 정해줬어요. 자, 이제 이 안에 설명하는 건 좀 나중에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잡아주시고 눈높이가 직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다 올라갔잖아.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있는 바위인데 이 앞쪽에 바위를 놓으실 때 자, 사진에는 수평선보다 올라갔어. 그죠? 얘가 크게 보입니다. 크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 크게 보이는 거를 왜 나 사진 안 줘? 거기다 약간 이쪽으로 틀어주실까요? 아, 됐어요. 너 줬잖아요. 꺼져서 줬는데.
꺼진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꺼졌지. 꺼져서. 꺼질까? 자, 여기도 요것도 뭐라 그랬어? 여기 수평선의 머리끝을, 요 바위 머리끝을 이렇게 꽉 가두지 말아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위로 살짝 올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 바위의 끝점, 아랫면, 아래선도 이 바위보다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물길의 흐름이 요렇게 해서 시선이 이동할 수 있고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도 들어가는 공간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작은 거지만 요런 걸 이렇게 맞춰주면 훨씬 더 공간감이 난다. 그때 우리 배운 거죠? 네. 예.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갈매기지. 갈매기 여기 한 마리 있고 슉 돌아가니까 이쪽에 한 마리 이렇게 있는데 얘가 너무 사이드로 빠지지 않게 위치를 시키는 게 좋겠다. 요거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요런 작은 요소들은 먼저 그리면 헷갈리고 그 다음에 요런 요소들을 주인공인가 보다 해가지고 얘를 돋보이게 그려주고 얘부터 정성을 쏟아버리면 배경 칠할 때 되게 힘들어져요. 그죠? 자, 일단 이제 흰 구름의 범위들 쫙 이렇게 있고 쭉 이렇게 있네. 아, 여기 푸른 하늘이 살짝 보이네. 자, 여기 명암이 쭉 있네. 자, 지금 스케치하는 색깔로 명암을 과감하게 넣으세요. 자, 이쪽에도 뭔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쭉 있고, 이쪽에 살짝 어둡네. 이야, 멋있다. 멋있네. 자, 뒤쪽에 구름진 부분에도 살짝 어두운 부분이 있어. 자, 우리 그 아크릴로 그리시는 분들은 아까 무슨 색깔로 했었죠? 우리 꽃 그릴 때 카민으로 했었죠. 네. 카민. 그거네요. 네, 카민으로 한번 해볼까요? 카민으로 밑그림 그리시고 바로 들어갈게요. 나는 붉은색이 너무 자신 없어 하시는 분은 그 시에나 색깔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푸른 부분 이렇게 조금 만들게요. 자, 이렇게 쓱 넣었어요. 어두운 부분 조금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오일 파스텔은 이렇게 문지르면 잘 문질러지나? 자, 문지르면 이제 잘 안 문질러져요. 잘 안 문질러지기 때문에 오일을 약간 쓰시면 좋아요. 오일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건성류 말고 속건류는 그 테르핀이나 그 로우 어더시너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유화 물감을 녹이는 데 사용하는 기름인데 걔네들은 휘발성이라서 빨리 마르죠. 빨리 마르면 내가 그 위에 얹는 그 오일에 큰 영향을 잘 안 줘요. 근데 건성류 보통 물감에 섞어 쓰는 기름을 쓰게 되면 유화 물감에 섞어 쓰는 기름을 쓰게 되면 얘가 마르는 속도가 느려서 내가 그 위에 오일 파스를 얹는데 문제가 생겨요. 약간 미끌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이게 오일을 여기다 꼭 섞어야 되는 거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밑색을 깔 때 부드럽게 깔린 다음에 색을 올리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돈모붓 있죠? 난 기름이 없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지 마시고 돈모 중에 조금 빳빳한 돈모 있죠? 이걸 해볼까? 아까 그거는 조금 힘이 없다. 자,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어때? 이야, 좋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지르셔서 쓰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속건류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곱게 물감처럼 수채화 물감 번지듯이 막 번지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농도 조절도 하실 수 있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흰 구름을 그릴 거지만 이렇게 한번 붉은 톤을 전체적으로 한번 매기세요. 자, 매길게요. 자, 이렇게 매겨놓고, 자, 이쪽이 그늘 쪽이기 때문에 이 하늘이 전체적으로 싹 밝아버리면 얘만 뚝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시고 지금 원본 사진에서도 보면 구름이 색깔이 이쪽은 어둡고 저쪽은 밝아. 그래서 이쪽의 명도와 저쪽의 명도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니까 뭐 어때? 공간이 싹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시죠? 그래서 명도 차이를 가지고 뒷공간이 납작해 보이거나 너무 가까워 보이지 않게 거리감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공간감을 조금 만들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요. 네. 자, 이렇게 했어. 야, 좋아. 자, 그 다음에, 자, 아니, 안 주셔도 돼요. 주지 말고 바로 가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색깔을 넣는데, 아크릴 물감도 그렇고, 이 모든 재료들이 뒤쪽부터 먼저 해결을 하면서 앞쪽으로 오죠. 뒤쪽부터 해결을 할 건데, 뒤쪽에 약간, 네, 배경부터 해결을 해가지고 오시는데 바위보다 더 뒤에 자 여기서 뒤쪽이란 멀리 있는 먼 쪽을 보면 이쪽 어딘가에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까운 곳, 중간 곳, 먼 곳, 그죠? 그럼 이쪽부터 해결을 해가지고 앞쪽으로 오죠. 자 여기서도 제가 파스텔 눕혀서 쓰죠. 네, 눕혀서 팍팍팍팍 그리세요. 세워가지고 구름 이쁘게 그려야지 막 이러지 말고 여기서 힘 뺄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 힘 뺄 단계가 아닙니다. 자 밑으로도 쑥 들어가도 됩니다. 바위에 들어가도 돼요. 왜? 어차피 좀 멀리 있는 바위잖아. 그러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툭툭툭 좀 들어가 주는 게 더 멋집니다.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자, 밑에 바다 색깔도 좀 있는데 바다 색깔 이제 푸른 색깔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색깔 여기다 살짝 넣어보죠. 자, 이제 바다 색깔도 쓱 있고 자, 먼 쪽 바다를 쓱 한번 넣어주죠. 먼 쪽 바다는 지금 아까 뒤쪽에 있는 색깔 위에 얹어지니까 어때요? 섞이잖아요. 그죠? 아크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뒤쪽에 쓴 색깔이 앞쪽에 쓰는 색깔하고 섞여 들어가면 같이 그 근처에 가려고 하는 힘들이 생겨요. 그래서 같이 멀리 있는 아이로구나 라는 느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다. 자, 밝은 쪽에도 뒤쪽에 썼던 색깔이 앞쪽에 오면 안 되느냐 그런 법칙은 없어요. 앞쪽에 와도 됩니다. 이 푸른 색깔이 앞쪽에 오면서 이 뒤쪽의 대비보다 이쪽에 부딪히는 대비들이 강해지면 얘는 앞에 있는 아이의 색깔처럼 보여집니다. 이거를 뭐 절대 안 돼 라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앞쪽에 뭔가 이렇게 대비가 강한 색깔들이 축축 와죠. 어때? 그러니까 이 뒤쪽에서 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같은 색처럼 안 보여지죠. 네. 그래서 색이라는 거는 참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 어떤 색깔과 얘가 같이 있느냐에 따라 그 색깔의 느낌이 완전 달라져. 완전 달라져. 그래서 그 색의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몇 시야? 우리 몇 시까지죠? 40분이요. 네. 응?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니요. 에? 그거 나만 그려? 나만 그려? 네, 이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또 하죠. 그래서 아크릴로 한번 여기까지 가보실까요? 네. 10원만 보면 졸려. 그죠? 아크릴로에 파스텔로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요. 파스텔로 오랜만에 할까요? 네. 계열별로 정리를 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했는데 얘는- 잘라오지도 않고. 얘는 지금 거의 계열로 있는 거라 네. 주소 이전하실 필요 없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얘를 사진 한번 찍어볼까 나중에. 뭐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섞여도 보면 여기 보면 번호가 있어요. 네. 226번, 227번 해가지고
가까운 번호들끼리 같이 놔두시면 될 것 같고 쓰시다 보면 주로 같이 쓰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배치시켜 놓으시면 되죠. 어쨌거나 비슷한 계열 색깔들끼리 같은 통에 담아놔야 내가 녹색도 이런 색깔이 있구나 라고 해서 다양하게 쓰게 되지. 네, 안 보이면 안 써. 네. 네. 얘가 지금 네. 순서가 네. 이 연한색이 가운데 들었는데 네. 이 연한 것도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거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이 가운데 색깔의 밝은 색깔들은 갈색류 쪽으로도 가기 쉽고 녹색류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푸른 보라가 가운데 있는 건 붉은 보라 가까이도 갈 수 있고 푸른 계열 색깔 가까이도 갈 수 있다 해서 얘를 가운데 놓은 이유가 있겠죠. 자, 요런 건 옮겨 놓으시면 되겠네요. 요런 것들은 여기 뜬금없이 중앙에 딱 있는 것보다는 요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훨씬 쓰기가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색깔을 이렇게 계열로 묶어 놓으시면 훨씬 더 쓰기 좋다. 네. 해보실까요? 네.